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때 제일 이렇다 할 기준점 찾기가 좀 애매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자주 참고로 하는 게 유럽 시장이었는데 새벽에도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그 관세 부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은 우크라이나 종전,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고, 그 이후에도 상승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유럽 EU 자체가 앞으로 이제 독자적인 방위가 좀 필요해짐에 따라서 이 방위비 증액 기대로 해서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섰고 또 기관도 그렇게 장 초반에는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요즘 며칠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시장이 다소 이제 밀리면서 마이너스 0.2%까지 조금 밀리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관의 매수, 특히 이제 연기금 기관의 매수가 본격화되면서 지수는 다시 상승으로 향했고, 오후 되면서 이제 매도 쪽에 쭉 서 있던 외국인이 점점 매수 쪽으로 끌려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승 폭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18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65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88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626.81포인트, 어제보다 0.63% 상승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0.2% 채 안 되게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게 요즘 이제 자주 나타나는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 쪽에 쓰는 패턴이 오늘도 오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하락은 막았지만 이렇다 할 지수 상승은 사실 이겨내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 들면서 기관의 매수가 이제 좀 늘어나면서 다시 이제 지수를 상승 쪽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13억을 매도했고, 기관은 32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도 283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773.65포인트, 어제보다 0.67%가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 양시장이 모두 기술적인 상승 추세를 굉장히 확고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주 긴급한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이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43원 60전, 어제보다 한 조금 일어난 집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그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1344억, 기관은 591억 이렇게 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공시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제까지 3개월 동안 3주를 샀죠. 최종 10조 자사주 산다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각하겠다 오늘 이제 발표를 했고, 전체 시총 대비 한 1% 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3개월간 5월까지 추가적으로 3억을 자사주를 더 매입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도 좀 오늘 좀 오르고, 삼성전자가 오르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28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191억을 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이 88억을 팔았고 기관이 67억을 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21억 샀는데 기관이 68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한, 그러니까 이제 요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가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외국인은 203억을 샀고 기관은 143억을 팔았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외국인은 549억을 팔았고 기관은 235억을 샀습니다.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하는 종목이 오늘 됐습니다. 알테오젠은 외국인 36억, 기관 93억 이렇게 팔았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166억, 기관 10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반면에 HLB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었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34억 팔았고 기관은 22억 샀습니다.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그 시장,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답을 그 움직인 섹터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정리가 좀 쉽게 되는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원전 관련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상당히 조선처럼 협조가 필요한 섹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I를 완성화시키는데 전력 수요는 앞으로 대단할 거고, 뭐 그런 걸 넘어서도 지금 미국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게 상당한 문제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해결점으로 나선 게 이제 그 원전인데, 원전 중에서도 이제 SMR까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것 등은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대규모 원전도 그렇고 또 SMR까지도 그렇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선박용 SMR까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확장성도 크고 우리가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한수원이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것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관련입니다. 방위산업 관련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그 종전협상을 하는데 사실 그게 EU가 많이 도와주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만 우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EU가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EU 국가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이거 이렇게 넉넉히 있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독자적인 방위를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방위비 증액 러시가 이제 쫙 이렇게 EU 국가들한테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시켜 줬지만 검증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 방산이라는 게. 그리고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늘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에요. 로봇도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산업형, 지능형, 그래서 로봇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있는 휴머노이드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 전쟁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대기업, 그 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이제 이거 하겠다고 막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K연합군이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거를 이제 창설을 추진한다. 정부가 이제 이러고 나섰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이제 대기업대로 최종 세팅하는 이제 그 완제품을 만드는 거고, 그 밑에 이게 엄청납니다. 이것도 반도체 거의 비슷해요. 밸류체인이. 그래서 이제 그 부품, 그리고 이제 핵심이 되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이 군단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나서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 그렇게 많이 뒤져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이제 움직인 게 전력 설비인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섹터가 아니다. 좀 이제 많이 오르면 좀 쉬었다가 또 가고 뭐 이러는 거다. 근데 뭐 보도를 통해서 뭐 연일 나오지만 미국의 그 전력 부족 상태는 상당히 심각해요. 상당히 심각해요. 거기다가 이제 AI까지 하겠다고 저렇게 난리가 나니까
그런 이제 그 데이터 센터 만들고 뭐 이러려면 이제 엄청난 전력량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이 전력 설비도 사실 멕시코가 미국 마켓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인데,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거에 한 80%가 중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캐스가리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선기자재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아예 부탁을 했으니까 한국에 이 지원을 받고 싶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에 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연기금이 안전판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는 한, 오히려 이런 시장은 빠지기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이라 백만개미 스쿨에서 집중 분석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연기금이 계속해서 오들어서 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사는 이어지고 있는 연기금 매수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저녁 6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바빠요. 뭐 미국 대통령이니까 바빠야 되지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상황상 이 관세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뭐 자국의 물건을 수출하는데 상대국에서 관세 매긴다고 그러면 좋아할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온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제 미국 등을 지고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뭐 이데올로기적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일목에 딱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 이제 시나리오를 바꿨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상품별로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협상해서 딜하랴, 처음에 겁 확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들어오는 조건 봐서 딜하랴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바빠졌어요. 그런데다가 우크라이나 종전도 뭐,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 지원해줬던 그게 이제 우리 돈 한 720조 되는데, 이거 이제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zelensky한테 이거 내놔라. 720조. 우리가 준 돈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뭐, 우크라이나 돈 없으니까 못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이제 뭐 광물서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뭐 이거를 이제 720조 채울 때까지 다 뽑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GDP 대비하면 2차 대전 때 패전했던 독일한테 부과한 것보다 더 가혹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유럽들도 화들짝 놀란 거죠. 야, 이건 뭐 미국 이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미국이 상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겁주고 막 이렇게 탁 하면 예 이렇게 하고 쉽게 얘기해서 꼬랑지 내리고 다 이렇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른 데서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지만 미국 경제라는 게 그동안 이제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가 미덕이던 그런 이제 경제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를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소비를 넣는 걸로 구조를 바꾸려는 거죠. 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국에서의 그 생산 기반이 없이 그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만 매기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에 우리가 관세를 매기면 뭐 니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줘야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요즘은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외국이 관세를 피하려고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안 붙으니까 그거를 공장을 옮겨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하기 전에
이미 미국 물가가 먼저 오를 거라는 거죠. 그 공장 짓고 생산하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당장 필요한 상품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상품은 관세 붙여 들어오니까 미국의 물가를 그게 이제 상승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동안 뭐 애써갖고 잘 잡아 2%대에 묶어놨던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되면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학자에 따라서는 뭐 다시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달러가 이제 강해지고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타국가 대비 이제 우리만 해도 환율이 다시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미국이 안 되잖아요. 그거 자기네가 애초에 생각한 것처럼 무역 적자가 자꾸 또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또 미국이 잘 쓰는 거 있잖아요. 환율 조작국 프레임 딱 만들어갖고 또 난리를 한번 쳐야 되는 이제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애초에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간다고만도 볼 수가 없는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관세 물고 우리가 그동안에 마진 보던 거를 진짜 박하게 보고라도 들어가서 미국 시장을 먹겠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막 이제 그 생산 수출국들이 하게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판사판 가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죽기 살기 싸움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미국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게 이제 중국 아니에요. 근데 요새 시진핑이 달라졌어요. 어제도 이제 보도에서 보셨지만 기업들하고 굉장히 그 협업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드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중국 잡기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좀 그 시진핑에 대해서 그 중국의 기업들은 약간 좀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저께 뭐 마윈도 나타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하여튼 이게 애초에 미국이 생각했던 거랑 그 상황이 자꾸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묘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은 모든 국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세를 막고라도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경쟁력 있게 우리가 한번 끝까지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이제 우리나라 철강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이제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미국이랑 이렇게 탁 제대로 만나가지고 뭐 이게 협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 협상도 오히려 좀 막차가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잘 되려면 뭐 어떻게 돼도 잘 되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가 굉장히 글로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이건 뭐 그 트럼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시장이 쭉 오다가 아침에 이제 좀 그 기관이 약간 제자리 걸음을 하니까 장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이 보였을 때 이게 걱정 마라. 우린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 이제 그 오늘 오전 시장에 아침에 탁 치고 나가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 SMR 포함해서 이런 것들. 이건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죠. 웨스팅하우스가 뭐 기술 특허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만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한 번도 원전을 지어본 적이 없는 그냥 페이퍼 기술이에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걔네들은. 우리처럼 지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를 보면서 확실히 한국 방산이 강점이 있다. 가성비도 좋다. 이런 거를 EU에 어떻게 보면 다 확인시켜 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고 조선은 뭐 이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우리 조선의 협업 없이는 군함도 못 만들어요. 군함도 못 고치고. 이 사태까지 돼버렸어요. 미국이 그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전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멕시코 통해서 중국 우회해서 들어오지만 그거 이제 차단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켓 쉐어가 더 늘어나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조금 골치 아픈 게 이제 자동차하고 반도체인데 요것만 어떻게 잘 좀 조율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편안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강점이 가졌던 있는 섹터로 기본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 포트폴리오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가면 굉장히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의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요.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